지역에서 활력이 돌아야지 청년들 유출이 안 되고 청년들 유출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안정된 삶을 지역에서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 그다음에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광주 전남 지역 그 대표적인 청년 정책들이 이제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으면 한마디씩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해 본 건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책 하나는 그 일하는 청년에 응원하는 청년 13 통장. 여기서 13은 숫자 13인데요. 여기서 1은 진짜 work, 일. 그리고 3은 삶. 삶. 언어유희. 네, 그거 언어유희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이게 매월 10개월 동안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10개월 후에는 200만 원으로 받아볼 수 있는, 한마디로 100만 원을 저축하면 1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세전 소득이 61만 2,102원에서 이제 174만 5,150원 사이에 있는 그런 소득을 가지고 있는 만 19세에서 이제 34세까지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취직을 했다면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 1,800만 원을 돌려주는 그런 이제 신광주형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청년 취업 광주 나래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서비스가 바로 정장 대여를 해주는 서비스라고 해요. 면접용 사진도 찍어야 되고 뭐 적게는 2번, 뭐 많게는 그 이상의 면접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켓, 뭐 블라우스, 치마, 구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약 한 15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이 금액이 취업준비생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좀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좀 취업 준비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센터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광주 지역 미취업 청년들이 지역에서 관심 있는 업무를 경험해보고 지역사회의 우수한 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청년들이 뭐 공공기관이나 공익활동, 청년 창업 기업까지 총 6개 분야를 선택해서 일을 경험해보고 이중 기업형은 뭐 연기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기업에서는 좀 더 실무 경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일도 경험을 해보고 취업 준비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광주 지역 뭐 주요 청년 정책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청년 정책 하면 창업, 취업, 주거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정책인지 자연스럽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타 지역에 살다가 학교 때문에 광주에 온 입장이라서 그런지 그 주거 및 생활 측면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혼자 살고 있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주거비, 뭐 생활비, 월세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아마도 광주의 학교나 일 때문에 혼자 살게 된 사람들한테는 이 주거의 측면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주거 및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창업이나 취업, 돈을 버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연봉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최근 그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가 워라밸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측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이 주거 및 생활을 해결한다고 해서 취업이 해결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취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얻게 돼서 주거 생활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른 지역에서는 좀 그 찾아보기 힘든 광주만의 일자리 정책이 있죠. 광주형 일자리 정책도 있고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 주거비랑 교육비를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당장에는 연봉이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연봉을 중요시하는 청년의 입장에서 과연 이게 좋은지 좀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제조업에만 현재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직에서 근무하고 싶은 저에게는 별로 그렇게
공감이 가지 않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예술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있다 보니까 이런 청년 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이나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색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의 청년들의 이 성장을 돕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지역의 도움을 받고 성장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정책에 대해서는 시도나 뭐 취지 목적은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 위주의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장기적인 정책은 약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자동차 자체가 전기차로 이제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는 추세라고 그래요. 전기차는 지금의 자동차와 다르게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해요. 과연 지금 이렇게 광주형 일자리로 채용한 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졸업반 학생들에게 이렇게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아무래도 광주만의 정책인 것 같고, 또 이제 강주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앞서 계속 말씀하셨던 광주형 일자리가 있는데, 제조업이 좀 이렇게 튼튼하게 일자리를 구축해 나갈, 더 나아가서 3차, 4차, 이렇게 요즘 말 나오는 5차 산업까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정책 중에서 요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서울시의 청년 수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의 기본소득제도 있고 그러는데, 자, 청년 수당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청년 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들한테 2020년부터 향후 3년간 3,300억 원을 투입해서 총 10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일단 이 청년수당이 미취업자한테만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당장 취업을 안 해야지만 모순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저 같아도 이렇게 뭐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되는 아르바이트로 부정으로 일해서 그 돈 따로 챙기고 여기서 지원받는 50만 원 따로 챙기지 누가 이러면은 취업을 하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수당으로는 취업 준비뿐만이 아니라 뭐 교통비, 통신비, 월세 등 다양하게 원하는 곳에 써도 된다는데, 그럼 이 돈이 과연 모두가 취업 준비에 쓰일까? 막 옷 사고 술 먹고 이런 데 쓸 수도 있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광주에 만약에 이 정책이 들어온다면 뭐 경제적인 부담을 당장에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뭐 청년들의 성장에 질적인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별적인 복지는 나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복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기준이 너무 낮고 모호하기 때문에 약간 보편적인 복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청년수당은 복지의 기본 속성인 재분배 효과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청년수당은 이중 혜택을 지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청년수당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먼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이라는 게 그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사용되는 건데, 세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크게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수당은 약간 개인의 이익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형평성인데, 과연 이렇게 청년들에게만 청년수당을 주면은 뭐 유아수당, 뭐 중장년수당, 노년수당까지도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너무 무분별한 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은 그런 취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주에 하려면 그런 앞서 말한 것처럼 모호한 기준을 정확히 잡아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광주에서 이 정책 펼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방송인데 지금까지 소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바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마디씩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카메라 앞에서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한 게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최근 허심탄회를 준비하면서 엘빈 터플러의 명언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젊은 날의 매력은 결국 꿈을 위해 무엇을 저지르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명언을 보고 저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말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을 놓고 우선 청년은 약자다라는 이제 프레임을 갖고 보니까 청년들도 도전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좀 더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번 사회가 그 청년들에게 좀 더 꿈과 희망을 주면서 도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허심탄회가 아무래도 주로 정치, 사회, 경제 측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실 맨날 이런 오기 전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과연 제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걸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설득력 있게 들릴까? 그냥 애가 일명 그 뇌피셜이지 않을까? 진짜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청년의 한 입장으로서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거기에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저도 계속 이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관심을 가질 테니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에 청년의 목소리를 잘 들어줘서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한국에서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허심탄회를 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말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어른이신 이런 국장님의 조언이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청년인 저와 이런 뭐 중장년층의 어른들의 이야기를 비교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 간극이 조금 더 좁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매 방송에서 청년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어렵다 이런 얘기만 해서 이 방송을 보는 어른들이 우리 청년 세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한데 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예전보다 취업이 어려워지고 뭐 입시가 힘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또 그만큼 옛 세대들보다 당당하고 적극적이고 밝은 젊은이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지 않나, 저는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허심탄회는 끝이 나지만 저 이수민의 끝은 아니니까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 광희를 알린 만큼 저희 광희를 계속해서 꾸준히 찾아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심탄회 이번 주제 청년들을 위한 정책 어떤 게 있는가 알아봤습니다. 올 봄부터 계속 달려온 허심탄회, 이번 방송이 마지막인데요.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